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여러분들은 이 책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중요한 그 특징은 각 조문별로 중요한 내용 선별해 가지고, 그리고 그 조문 중에서도 단어 중에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함정으로 변형될 수 있으면은 그 부분을 바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X 해서 지적을 해 놨죠. 그리고 또 조문 그 전체 중에서도 문장으로까지 어떤 형태로 함정이 유도되는가 해가지고 제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들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나가도록 해야죠. 그래서 조문이라는 것은 그 조문을 그냥 달달달 암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득점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조문 내용을 그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조문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의 함정이 주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을 그 예측하면서 거기에 대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아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부한 내용을 바로바로 이제 테스트 겸해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을 그 정리해 나가야죠. 그래서 단원별 OX 핵심 체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복습하면서 OX 핵심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해야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겸 해서 이 시간에는 145페이지 단원별 OX 핵심 체크 문제 다루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은 징역형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연기가 형 집행주의서 접수일로부터 바로 여기서 걸려들죠. 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이 이 분류심사 제외 대상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형 집행주의를 시작한 날로부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집행할 연기가 형 집행주의서 접수일로부터죠. 그래서 접수일 또는 발송일로부터 바꾸는 함정 패턴까지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 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연히 분류심사 제외 대상이고, 그리고 강조했듯이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X라고 그랬죠.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도 이제는 분류심사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됐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분류심사 제외 대상, 그리고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 제외 사유하고 또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해가지고 유예 사유까지도 잘 구분하자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교정시설의 장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할 때 하면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함정을 유도한 거죠. 곤란한 때는 유예한다 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유예 사유 그리고 제외 사유를 구분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수용자의 처우 등급은 기경계로 구분한다. 그런데 개방처우급으로 살며시 첫 글자는 같으면서도 이렇게 암기법으로 대별 걸 생각해 가지고 이 출제하는 분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그런 허점까지 노리고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죠. 그래서 기경계에서 개방처우급이 아니라 개별처우급이다 하는 거. 그 다음 5번에 있어서 조정된 처우 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냐, 전날 다음 날부터냐 구분하는 것. 날과 달이 나오면은 함정 패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했죠. 그래서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거기에 맞춰서 그 처우하는 거고, 그리고 이 경우에 조정된 처우 등급은 언제부터 그 조정된 처우 등급으로 인정을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 달 초일이 아니라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아차하면 헷갈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OX 핵심 체크 문제로까지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그 7번에 있어서 신입심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 형집행주의서가 접수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매월 1일부터가 아니라 초일부터이고, 그 다음에 초일부터 말일까지이지 다음 달 말일까지로 바꾸는 것도 주의해야 할 함정이죠.
우리 형집행주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그달 말일까지 완료가 아니라 당연히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8번에 있어서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 바로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됐다 하게 되면은 바로 가석방이 실효돼 가지고 재수용되는 것이다 했죠. 그래서 가석방이 실효된다는 것은 금고 이상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행해 가지고 형이 확정된 경우라 그랬죠. 그래서 신입심사 신입 대상자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돼 형이 확정된 경우 얘는 개별처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처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 하면은 그 외 두 가지 군 수용자로서 이송된 경우, 국제 수용자로서 이송된 경우 그렇게 세 가지가 개별처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연결돼서 기억이 돼야죠. 그 다음에 12번과 13번에 있어서는 경비 처우급하고 경비 등급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할 개념 내용을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비 처우급, 경비 등급 나오면은 바로 떠오르는 암기 문장. 중일간 경비는 완화 개방이다. 이렇게 떠오를 거고, 그래서 그 경비 처우급도 네 종류고 경비 등급도 네 종류다. 그래서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서 수용 시설과 개호 정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경비 처우급이고, 그리고 수용 설비와 개호 정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경비 등급이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로서 수용 시설이냐 수용 설비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는 파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비 처우급 하게 되면은 수용 시설과 개호 정도 그리고 처우 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처우 수준, 개호 정도가 키워드다 했어요. 그래서 경비 처우급은 개호 정도, 처우 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처우 등급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로 완벽하게 구분이 돼야죠. 그 다음에 13번에 있어서 경비 등급, 이것은 시설을 구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전제로 해가지고 여기 교정시설은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 내에서의 수용 설비와 개호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14번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집행주의서를 발송한 때부터 수용자로 처우할 수 있다. 그래서 수형자로 처우할 수 있는 시점은 바로 검사의 형집행주의서가 발송된 때부터가 아니고 도달한 때부터이고, 또 다른 각도에서 함정 유도하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도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까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 검사는 집행주의를 한 날로부터 5일 이내가 아니라 바로 10일 이내인데 여기 5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5자 수정까지 좀 해주세요. 5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이다. 그래서 123페이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이다 하는 것을 수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5번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지를 위하여 작업성적 바로 걸려들죠. 항상 말바꾸기 함정으로 잘 써먹는 것이 이 교정성적을 작업성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상자와 하자, 장자와 단자, 장기 단기 할 때, 그리고 많다 적다,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업 성적이 아니라 교정 성적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수 있고, 그래서 상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경비 처우급이다 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확실하게 그런 것을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성적이 우선 수용자는 개방시설까지 수용할 수 있다. 했죠.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더 이 법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 법률적인 용어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방시설을 중간시설로 바꾸는 것까지는 좀 주의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기본 강의에서는 바로 그 지적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단계 뭐 문제풀이 단계라든가 최종 정리 단계 이런 때에서 내가 한 번씩 또 더욱더 미세하게 지적해야 할 사항은 지적하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단기, 이 교정 보호 단기에서 듣는 학생들은 가능하면 이제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 단계별로 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 교정학이나 형사정책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은 강의와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 득점에는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어떤 그 시간, 배정 이런 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단계별로 듣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라든가 국어 다른 과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그런 그 학생들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 1단계, 2단계 듣고 뭐 최종 정리 단계 5단계만 듣는다든가 그것은 자기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7급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정리 그 교재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 형편에 맞게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16번에 있어서 소장은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 시설 대상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의 중간처우는 1년 6개월 이하이고, 그리고 개방시설에 설치된 중간처우는 개방시설 중간처우는 9개월 미만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6개월 미만, 이것을 9개월 미만으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대비시키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중간처우는 1년 6개월 이하이고 지역사회 개방시설 중간처우는 9개월 미만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OX의 핵심 체크까지 그 정리를 해 나가고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법령 대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진도 나가도록 하자고요. 제3절 교육과 교합 프로그램 법 63조부터 보시죠. 교육이나 작업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수형자이지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에게는 원칙적으로는 교육과 작업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지금도 수형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전문 규정들이다. 자, 63조 1항 소장님께서는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은 교육할 수 있다지 교육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양교육은 교육할 수 있다이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좀 구분해 놓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제3항 보시죠.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사회적 처우의 일종인 외부 통합제도에 대한 그 근거 규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처우, 이론적으로는 중간처우 또는 개방처우와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현행 시행 규칙에 있어서는 사회적 처우 규정하고 중간 처우 규정을 각각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하는 점은 일반적인 그 이론 이해하고는 좀 구분해서 알아둘 내용이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 중간 처우를 위한 그 전담 교정 시설, 이것은 사회적 처우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그 공부했던 그 사회적 처우 규정하고 중간 처우 규정, 이것에서 사용했던 그 중간 처우하고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는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거기 시행규칙에 있어서 중간 처우 규정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OX 핵심 체크로도 다뤘듯이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의 중간 처우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의 중간 처우로 이렇게 구분해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중간 처우의 방법으로 개방시설 처우를 규정을 하고 있다 했죠. 그래서 시행규칙에서는 그처럼 사회적 처우 규정하고 중간 처우 내지 이 개방 처우 규정을 각각 다른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사회적 처우의 일환으로서 작업과 관련해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외부 통근제도죠. 그래서 이것은 외부 통학제도이고, 그리고 작업 관련해서는 외부 통근제도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하면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를 중간 처우를 위한 그 전담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다음 각호의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외부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예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대 위탁교육과정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외부 통학, 외부 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다 했어요. 그리고 임규정으로서 시행령 보시면은 87조 소장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을 설치하는 등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소양교육은 의무적이긴 하지만 의무교육도 실시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교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은 의무교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2항 소장은 교육 대상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소장에게 교육계획 수립 의무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88조에 있어서 정서교육은 소장은 수용자가 정서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 영화, 체육행사, 그 밖에 문화, 예술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양교육이 법에서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는 정서교육을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양교육보다는 좀 좁은 개념이 정서교육이에요. 그래서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극, 영화, 관람이라든가 체육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 자, 그래서 이런 체육, 문화, 예술 활동을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서교육은 의무교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까지 이 법령을 이해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시행규칙 보도록 하자고요. 자, 시행규칙 중에서도 확실하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선별해 드리도록 할게요. 101조 교육관리 기본 원칙. 소장은 교육 대상자를 소속기관에서 선발하여 교육한다. 그러니까 의정부교도소면 의정부교도소, 대전교도소면 대전교도소, 부산교도소면 부산교도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장님께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교정시설 내에서 교육생을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은 교육 대상자를 소속 기관에서 선발하여 교육한다. 그리고 여기서 소장이지 이 지방교정청장이 아니죠. 지방교정청장의 소속 기관은 서울지방교정청을
하게 되면은 서울, 경기, 강원도에 소속돼 있는 그런 그 교도소, 구치소가 모두 다 소속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지, 지청장님께서 주관하는 사무가 아니죠. 자, 그래서 소장은 그 대상자를 소속 기관에서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속 기관에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문대 위탁교육생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소속 교정 시설에서는 뭐 4~5명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적어도 뭐 20명 이상이 있어야만이 전문대에 위탁 교육할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규정이 있는 거예요. 소속 기관에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들까지 모집해서 이제 다른 뭐 전문대에 위탁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소수이면은 위탁시킬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을 대비한 규정이다 하는 정도로는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1조 1항은 그런 점에서 좀 이해하도록 하고, 2항 소장은 교육 대상자의 성적 불량, 학업 태만 등으로 인하여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선발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바로 떠오르죠. 이제는 내가 세뇌교육하다시피 했으니까 교정 관련 법령에 있어서 취소는 취소해야 한다, 취소한다 하면 무조건 틀린다. 교정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 사유이건 간에 의무적 취소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형법에 있어서도 가석방 관련해서는 가석방의 취소는 의무적 취소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형사정책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집행유예에 있어서는 의무적 취소와 필요적 취소 모두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가석방 취소도 의무적 취소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교정 관련 법령에 있어서 취소는 모두가 다 의무적 취소만 규정하고 있다.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하고요. 3항 소장은 교육 대상자 및 시험 응시 희망자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자체 평가 시험 같은 경우도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체 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이다. 그리고 4항 소장은 교육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할 수 없다로 잘 바꾸죠. 있다 없다도 대표적으로 말장난 함정으로 출제되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5항 소장은 기관의 교육 전문 인력, 교육시설, 교육 대상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교육과 자격 취득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대회 입상 등을 하면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처우에 반영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점까지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2조 교육 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이런 것은 가볍게 읽어 나가면 되죠. 그리고 2항 학사고시반, 방송대, 전문대, 정보화 외국 과정에 따른, 자 그래서 제2항 이것은 비용부담이고,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새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별표 3개 하세요. 이 부분은 102조 제2항. 그래서 학사고시반, 그리고 방송대 과정, 전문대 위탁교육과정, 정보화 외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 대상자 부담을 한다. 즉 수용자 부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점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상황 같은 경우도 정답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런 것도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맞는 선지 정도로 가볍게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가볍게 한 번 정도만 읽고 넘어가면 되고, 반복 공부할 필요는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이런 거 반복 공부할 필요가 없는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X 이렇게 해놓고 해가지고 다음 반복해서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건너뛰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독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부하는 그 시간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법령 1회독 하는 데 있어서 20일이 걸렸다. 그리고 다음에 복습할 때는 적어도 10일 이하로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3일 이내에 한 번씩 효독할 수 있을 정도로 딱딱 다시 봐야 할 조문하고 볼 필요가 없는 조문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구분되어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독수가 높아질수록 확실하게 기억했고 그리고 뭐 1년 지나도 그런 것들은 헷갈리지 않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X표해 가지고 건너뛰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험 며칠 전에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그 조문하고 조문 중에서도 조만 가지고 구분하지 말고 조 다음에 한 가지도 이렇게 선별해 놓을 정도로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2조에 있어서도 바로 1항은 X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항은 별표가 되어 있고 3항은 X표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음 공부할 때는 이제 102조 중에서도 2항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조문 자체를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은 아예 조문에다가 이렇게 X표 해가지고 건너뛰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잘하는 사람이 이 짧은 시간 공부해가지고도 고득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득점은 매우 저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준비는 무조건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요령껏 치열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이어서 제 103조를 한번 보시죠. 1항 소장은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용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그래서 선발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제 그 자기 교정 시설에 있는 그 수형자 중에서 이제 선발 교육한다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문대 위탁교육과정이 정원이 부족한 경우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 소장은 대상자,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선발해서 직접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해서 다른 교정기관으로 보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이 선발하거나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항 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이 자퇴에는 그보다도 더 나쁜 요건 때문에 제외된 제적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자퇴한 사실이 있는 수용자는 교육 대상자로 선발하거나 추천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일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런 자퇴한 수용자에 대해서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발하거나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적 규정이지 선발하거나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점도 좀 주의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제 104조 교육 대상자의 관리 등 1항 학과 교육 대상자의 이 과정 수료 단위는 학년이지 학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교육법상의 일반 학교처럼 학년 단위로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학기 단위가 아니라는 거. 학년으로 하되 학기의 구분은 국공립학교의 학기에 준한다. 그래서 이 학년하고 학기를 뒤바꿔서 이렇게 출제할 수 있고 하니까 그 점 주의하도록. 다만 독학에 의한 교육은 수업 일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검정고시를 응시하기 위해서 수용자가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독학하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1년 단위로 학과 커리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2항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외부 강사도 의무적으로 초빙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초빙해야 하며가 아니고 카세트 또는 재생 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3항 소장은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실을 설치 관리하며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신체 장애를 보완하는 교육용품
교육용 물품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예산범위에서 학용품과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학용품과 응시료도 국가 부담이 원칙이 아니죠. 그래서 학용품과 응시료를 지원할 수는 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도 잘 속아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105조. 소장은 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역시 취소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 취소할 수 있는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출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1항은 계속해서 그냥 가볍게 읽으면서 넘어가도 되겠어요. 3항 소장은 교육 대상자에게 질병, 부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사유로 질병, 부상 등을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105조 같은 경우는 그다지 난도 높은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읽어나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6조에 있어서 1항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는 교육 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는 것은 출제 빈도가 높죠. 별표 하나 하세요. 106조 1항. 그 다음에 2항 교육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거나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는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한다. 다만 이런 것도 이제 뭐 전문대 위탁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취소되거나 교육 대상자로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는 선발 당시 교육기관으로 이송한다. 추천받아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집행할 연기가 이송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일 때, 역시 분류심사 제외의 사유처럼 3개월 이내일 때 이렇게 짧은 기간 잔영기간이 남았다면 구태여 번거롭게 이송시킬 필요가 없다 하는 거 취지예요. 그리고 107조에 있어서 1항 교육 대상자에게는 작업, 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면제할 수 있다로 잘 바꿔요. 그래서 107조 1항도 별표 하나 하세요. 그리고 2항 작업, 직업훈련 수영자 등도 독학으로 검정고시, 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자체평가시험 성적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 독학과정, 검정고시나 학사고시 이 독학과정 이거 응시하게 하려면은 자체 평가 시험 성적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뭐 검정고시, 학사고시 이렇게 치른다고 해가지고 외부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 외부로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가기 위해서 이런 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체 평가 시험 성적 등을 고려해가지고 합격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준비된 수영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내보내도록 해야 한다 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체 평가 성적을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교육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행 시행규칙에서 공식적인 교육과정 하게 되면 검정고시반, 그리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 이것도 방송고 과정으로 줄여서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과정, 독학사 과정이죠. 학사고시반 교육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방송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대 과정이 있죠. 그리고 112조 전문대 위탁교육과정, 113조 정보화 과정, 외국어 과정,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정보화 교육과정, 외국어 교육과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행 시행규칙에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는 어떠한 교육과정들이 있는가, 이것을 살며시 어떤 거 없는 내용을 하나 집어넣는다든가 해가지고 가리는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교육과정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검정고시 많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과정과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과정,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과정만 있지 대학교 졸업 검정고시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교 졸업 검정고시 과정, 이것이 학사고시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제2항 소장은 교육기간 중 검정고 시 합격한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시키거나 다음 윗단계,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했다면 그 다음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과정으로 곧바로 이렇게 올라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편성시킬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편성시킬 수 있다지 상위 교육과정에 편성시켜야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까지 주의하도록 하고, 3항 소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수양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 입학시험 준비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없으면 대학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 입학시험 준비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과정에 한해서만 대학 입학시험 준비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그 수준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도 대학 입학시험 준비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밖에서 대학교 졸업했지만 수용생활 하면서 다른 대학이나 전공을 바꿔가지고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희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으로 한정하게 되면은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 입학시험 준비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9조에 있어서 방송고 과정. 자, 소장은 수용자에게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반복해서 암기할 내용은 아니죠. 방송고 과정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2항 소장은 역시 고등학교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항 소장은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형 도서 구입 비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아니죠. 그래서 방송고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는 그 입학금, 수업료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수용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방송고 과정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용 부담, 본인 비용 부담이다 한 것이 앞에서 종합적으로 공부했잖아요. 자, 110조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과정. 1항 소장은 수용자에게 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과정, 이것은 대학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보다도 수준이 높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 그 다음에 2항 교육 개시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그래서 아직 그 수용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거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거 교육과정까지 특별히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최소한 형기의 3분의 1 이상 형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2분의 1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지났을 것. 그래서 이런 그 3분의 1은 앞으로 이제 귀윤화 가석방의 허가 요건에 있어서도 2분의 1이 아니라 형기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를 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기의 3분의 1. 그 다음에 21년 이상의 유기형이나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 그러니까 21년에 3분의 1이 7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상이 아니라 21년 이상에 대해서는 7년 지났을 것. 그리고
무기형은 형기가 없기 때문에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이 학사고시 합격을 하면 적어도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형기가 최소한도로는 2년 이상일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일 것이 아니라 집행할 형기가 최소한 2년 이상일 것. 그 다음 111조 방송고가 아니라 방송대과정이죠. 그래서 방송대과정도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방송대과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방송고과정이나 학사고시반 과정에 있어서는 이 경비처우급에 따른 제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방송고과정에서부터는 경비처우급에 따른 제한,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방송고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개완일에게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개완일, 개완특일이 아니에요. 개방급, 완화급, 일반급 수용자에게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개완일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가 원칙이다. 개완특일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가 원칙이 아니다. 개완일을 원칙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시행규칙에서 앞에 떠올려 보세요. 뭐예요? 그렇지. 봉사원. 선정 대상이 되는 것은 개완일 중에서 봉사원을 선정한다 였었죠. 사회적 처우나 가족 만나무집 개완특일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봉사원 선정 대상이 되는 것은 개완일이 원칙이었다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대 위탁교육과정도 역시 뭐 1학은 가볍게 다시 반복할 필요 없는 내용들이죠. 이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만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2항 요건 역시 전문대 교육과정도 개완일 중에서 선정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완일로 제한되는 교육과정이 뭐냐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문대 위탁교육과정,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 정보화 교육과정은 제한이 없지만은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개완일로 제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개완일로 제한하는 교육과정은 정보화 교육과정은 아니고 외국어 교육과정, 이 부분도 헷갈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야 돼. 정보화 교육과정하고 외국어 교육과정은 비용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수용자 비용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종합적으로 아까 봤잖아요. 정보화 교육과정도 해당되고 외국어 교육과정도 해당됐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정보화 교육과정, 외국어 교육과정, 전문대 위탁교육과정, 방송대과정, 학사고시반 과정은 수용자 부담 원칙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그리고 수용자 부담 원칙, 비용 부담 원칙은 좀 더 넓고, 그 다음에 개완일로 제한되는 교육과정은 방송대과정, 전문대과정, 외국어 과정 세 가지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딱 구분해 놓도록 하세요. 그게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좋은 문제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그 점을 확실히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113조 1항 소장은 수용자에게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두는 교육과정이 외국어 교육과정이 아니라 정보화 교육과정이다.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이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두는 교육과정은 정보화 교육과정이 아니라 외국어 교육과정이다 하는 것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3항에 있어서 소장은 외국어 교육 대상자가 교육실을 위해서 어학 학습 장비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호 수준, 독고 여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 간 회의 나오면 항상 분류처우위원회 또는 이 교정자문위원회로 엉뚱하게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도 간 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이지, 분류처우위원회나 교정자문위원회가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사항, 소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교육과정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수용자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하는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이 교육부 장관을 엉뚱하게 법무부 장관으로 바꾼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122조에 있어서 외부 통근자 교육, 이것은 이제 자극과 관련된 내용이 통근이죠. 통학이 아니라. 그래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이렇게 비교하도록 편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장은 외부 통근자로 선정된 수용자에 대해서는 자치활동, 행동수칙, 안전수칙, 작업기 기술 및 현장 적응 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 통근자에 대해서지 외부 통학자로 선정된 수용자에 대한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통근인지 통학인지 이것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 제64조 교화 프로그램, 교육하고 좀 비슷한 처우가 교화이죠. 제1항 소장은 수형자, 그래서 교화의 그 대상이 되는 것도 원칙적으로 수형자이죠. 그래서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 교화를 위하여 상담, 심리치료 그 밖에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이지만은 원칙적으로 교화는 실시해야 한다. 교정기관이기 때문에 교육형주의에 입각한 교정기관이기 때문에 교화 프로그램,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화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항 소장은 교화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 원인별로 적절한 교화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전문 인력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 한다가 아니죠. 노력해야 한다를 난도 높은 함정으로 유도하면은 이렇게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 된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죠. 적합한 환경을 반드시 갖춰야 돼. 그렇지만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면은 그 시설 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3항 교화 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역시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행규칙 114조를 보시면은 교화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문화 프로그램, 문제 행동 예방 프로그램,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교화 프로그램의 한 종류로서 명시하고 있다 하는 것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5조에 있어서 문화 프로그램, 소장은 수용자의 인성함명, 자아, 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반복해서 공부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으면서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문화 행동 예방 프로그램,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근데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별표 하나 해가지고 이것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할 조문이에요. 이랑 소장은 수용자와 그 가족관계를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의무적 규정은 아니에요. 다만 가족이 없는 그 수용자의 경우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이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것도 가족이 없는 수용자에 대해서도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이 문장을 암기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 다음에 2항 대상 수용자는 교도관 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지 분류처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 주의하고, 그리고 참여 인원은 4명 이내, 3명 이내가 아니라 5명 이내이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그 참여 인원 수우 각각 1명씩 선발을 하도록 하는 그 기준은 4명 이내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뭐예요? 혼고 수용의 최저 인원은 3명 이상으로 돼 있지 2명 이상이 아니었죠. 이런 것들도 한 문장으로도 여기저기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도 이렇게 관련 숫자 헷갈리기 쉽잖아. 3명인지 4명인지 5명인지 10명인지 이렇게 출제했을 때. 그리고 각 위원회에 있어서 구성 인원 3명 이상 5명 이하인지 5명 이상 7명 이하인지
7명, 5명 이상 9명 이하인지 이런 것들도 헷갈리기 쉬우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구성 인원에 있어서 3명 이상 5명 이하는 없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 18조 교화 상담. 그래서 서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정서 안정, 고통 해소 등을 위하여 교화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 형성이라든가 정서 안정 이런 것은 교화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지 의무 규정은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은 소장에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교도관님께서는 이런 교화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항 소장 교화 상담을 위하여 교도관님이나 교정 참여 인사를 교화 상담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아니죠. 지정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안정을 위하여 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화 상담자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19조에 있어서 교화 프로그램의 운영 1항 소장님은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약물 중독 이러한 거 수용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뭐 이런 거 일일이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복 공부할 때는 뭐 약물 중독 등 수용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며 이렇게 건너뛰면서 간략하게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는 거야. 고려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의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소장은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 설비,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소장은 교정정보 시스템의 교화 프로그램의 주요 진행 내용을 기록하여 수용자 처우에 활용해야 하며 상담 내용 등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또 수용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작업에 관한 그 규정을 공부하도록 하자고요.